오늘 봄을 맞아 떠나는 걷기 좋은 국내 여행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여행지 경상도로 떠나볼 텐데요. 내수도 살리고 즐거움도 찾는 봄철 국내 여행. 변종모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경상도의 봄꽃을 좀 맞이하러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전라도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봄과 맛.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여행 컨셉을 갖고 떠나볼까요? 이 시기가 되면 어딜 가나 꽃이 만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도 더 급해지는 것 같고 그거를 잘 남기기 위해서 남쪽 지방의 꽃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꽃을 잘 남기는 법, 사진으로 간직하는 법 함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벚꽃이거든요. 그쵸, 네. 전국의 벚꽃 개화 시기도 좀 궁금하고요. 또 사진, 꽃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방법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봄 중에서 가장 먼저 1번 꽃이 사실 벚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벚꽃의 개화 시기가 참 중요한데요. 남쪽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벚꽃은 제주도가 3월 20일에 개화를 해서 3월 27일에 만개를 하고요. 오늘 알려드릴 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은 3월 23일에 개화를 해서 3월 30일이면 절정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에 개화를 해서 4월 1일이면 만개를 하고요. 서울은 좀 늦습니다. 네. 4월 2일에서 개화를 해서 4월 9일이면 만개를 하는데 어떤 기자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벚꽃이 남쪽에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뭐 시속 1.2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시속 1.2km면 상당히 느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를 잘못 맞추면 우리는 또 1년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제때에 맞춰서 벚꽃 사진을 제대로 간직하려면은 먼저 핸드폰으로 벚꽃 사진을 찍는다 이러면은 굴락을 찍으시는 게 좋아요. 전체를. 그래서 전체샷. 네, 전체를 찍으실 때는 내 얼굴과 같은 방향의 햇볕으로, 그러니까 순광이라고 그러죠. 같은 방향의 햇볕이 좋은 시기에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송이만 찍는 법도 있는데요. 벚꽃뿐만 아니라 봄철에 되면 너무나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잎의 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햇볕의 투과도도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역광을 이용해서 오히려 찍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색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송이를 찍을 때는 역광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핸드폰마다 사람들마다 꽃밭에서 이렇게 턱 개고 있죠. 있는 사진 한 장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꽃밭에서 꽃과 함께 찍을 때 가장 잘 나오는 법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꽃과 대결하기. 꽃과 대결하기? 꽃보다 내가 더 많이 웃는다. 이 생각으로 환한 마음으로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라고 하면 제일 네. 먼저 이제 저는 떠올라지는 게 경상남도 이 진해에 있는 네. 이 군항제거든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 멋진 꽃 사진을 남기기 위한 또 전수 한번 해주시죠.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해하면 바로 따라 붙는 수식어가 군항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최대의 벚꽃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로 벌써 63회를 맞이합니다. 오, 꽤 오래됐군요. 벚꽃 축제로는 환갑이 훨씬 넘었죠.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인데요. 올해는 3월 29일 날 개장을 해서 4월 6일까지 열리고요. 개막 행사로는 3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입니다. 그리고 진해 벚꽃보다 사실은 멋진 군인들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되게 요즘 많거든요.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진해 해군 의장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4월 4일 날에서 4월 6일까지 3일간 멋진 군인들의 의장 행렬을 볼 수가 있고요. 창원시 진해구 중원 로타리 일대에서
그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벚꽃 같은 경우에는 진해 일대 전부가 다 벚꽃 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진해 벚꽃 축제를 군항제라고 하는 이유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북원 로타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정말 하늘을 가릴 만큼 하늘이 안 보일 만큼 벚꽃이 만개를 하는데 진해에서도 그래도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 제왕산 공원이랑 여자천 그다음에 경화역과 안민도로 장복산 공원 이런 등지가 있는데 군항제 기간에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곳을 오픈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이 이제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기지사령부를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관학교와 해군기지 사령부 안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벚꽃 터널이 정말 환상적이라서 네. 여기는 반드시 군항제 기간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날짜 잘 맞추시면 행운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군항제 자체는 워낙에 유명한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로 좀 힘든 축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산책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곳인데 네. 아니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니까. 맞습니다. 네, 진해 우체국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원 로타리 근처에 딱 보시면은 러시아식 아주 고풍스러운 멋진 건물이 나오거든요. 네. 이 건물은 1912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100년 넘게 우체국 사무를 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예전에 손예진 주연의 영화가 있어요.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긴가요? 네, 아, 그 부분에 네. 우체국 부분이 나오는 곳이 이곳인데 사실 클래식의 영화 배경은 수원이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우체국 부분만 여기 찍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두 번째로 꼭 빼놓을 수 없는 여자천이랑 경화역인데 이곳은 뭐 SNS만 열면 정말 보기 싫어도 봐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네. 나오는 유명한 곳인데요. 경화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완행열차 이제 들어올 때 벚꽃이 이렇게 날리는 환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자천 양가 쪽으로도 이제 벚꽃 터널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진해를 가시면은 꼭 여기는 꼭 들리셔야 합니다. 벚꽃 터널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경상도의 봄꽃 여행지는 바로 남해에 있는 다랭이 네. 마을이거든요. 이곳에서는 노란 유채꽃, 네. 또 핑크빛의 이제 벚꽃을 네. 즐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남해 푸른 바다까지 볼 수가 함께? 있는데 제가 여기 다랭이 마을은 저는 여러 차례 다녀왔거든요.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보고 오기도 하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피는 노란 유채꽃이 정말 색깔 대비가 정말 강렬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다랭이 마을은 너무나 작은 마을이라서 한나절이면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데 다랭이 마을 자체가 층층이 쌓여 있는 농가밭을 말하는데 그 안에 이 시기가 되면 가득하게 꽃이 펴 있습니다. 유채꽃이. 그리고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요. 길 가쪽으로는 또 벚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유채꽃 개화 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계획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작고 조용한 마을이라서 이제 거기 방문하실 때는 한 가지 좀 지켜야 될 게 있죠. 그렇죠? 에티켓. 조용하게 하시면서 밭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 문제가 근데 또 가면 들어가고 그냥 싶어진단 너무 말이죠. 들어가고 싶지만 제 네.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안 들어가실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유채꽃길을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조그만 바다에 앉아서 직접 파도도 구경하고 소리도 듣고
있고 이러면은 더 좋은 꽃 구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 찍기 너무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네. 제가 해마다 이렇게 딱 가면 제일 도착하는 입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랭이 논이 이제 계단식으로 저 아래로 사라지는데 그 뒤로 노란 유채꽃 뒤로 푸른 비현실적인 바다가 펼쳐지고요. 여기서 이제 둘레길이 또 있거든요. 이곳에 다랭이 마을에 둘레길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함께 포착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 거기에 보면 또 팔각정과 돌계단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유채꽃이 정말 많이 피어나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제 돌아다니셨으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먹거리 그쵸. 어디로 갈까요? 예, 다랭이 마을에서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사실 여기 큰 마을은 아니지만 기억에 너무 남는 게 정말 충격적인 맛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다 냄새가 물씬 나는 멍게 비빔밥 정말 멍게 비빔밥. 네, 멍게 비빔밥이라고 저도 서울에서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아주 생소하지만 거의 밥이라기보다는 바다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정말 많이 나고 그리고 오징어와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 그 파전 같은 거를 이 마을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마을에 아주 유명한 막걸리 집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막걸리 집인데요. 그 비탈에 서 있는 막걸리 집에서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꽃 구경을 안주 삼아 한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다랭이 마을 너무 좋습니다. 봄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산의 숨은 꽃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륙도 해맞이 공원인데 이곳에 가면 1년 내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꽃밭이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부산에 있지만 부산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는 곳이라 오늘 제가 들고 왔거든요. 제 고향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부산도 아주 유명한 꽃길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벚꽃길이 달맞이 고개도 있고 광안리 주변에 남천동 삼익 비치타운 앞이 엄청 유명한데 사실은 거기는 한시적인 데고 여기 오륙도 해맞이 공원은 봄, 여름, 가을로 다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은 경성대역이나 부경대역에 하차해서 버스로 이용 가능하고요. 올해 오륙도 해맞이 공원 꽃축제는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3, 4월에는 단연 유채꽃과 벚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채꽃과 벚꽃 시기에는 포토 콘테스트 등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선물을 많이 주는 그런 행사를 되게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벚꽃길에서 바로 걷기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킹 같은 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서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탐스러운 수국 너무 좋잖아요. 수국과 해바라기가 또 지천으로 피고요. 9월에서 10월이면 이제 또 코스모스 계절이죠. 그래서 거의 1년을 꽃과 함께할 수 있는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 여기 따로 추천 명소가 있습니다. 오륙도 전망대라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오륙도를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고요. 일출일몰이 너무 좋고 이기대 해안 산책로는 부산에서도 워낙에 알아주는 해안 산책로이기 때문에 꼭 가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여기 오륙도 해맞이 공원 들어가기 전이 용호동이라는 아주 오래된 마을인데 여기에서 바다 전망으로 볼 수 있는 루프탑 카페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또 여유롭게 한잔 하면서 꽃 감상하시면 되고요.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가장 꽃 사진 찍기 좋은 곳은 어딜까 하고 봤더니 오륙도 스카이워크 꽃길이라고 거기서는 투명 스카이워크에 바다랑 벚꽃을 함께 찍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그래서 스카이워크 걷고 나면 해맞이 공원 유채밭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딱 이 시기에 유채밭 뒤로 이렇게 오륙도가 6개가 됐다가 5개가 됐다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옥새 전망대까지 그렇게 다녀오시면 부산의 숨은 꽃 축제 꼭
구경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봄철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곳 중 하나가 경상남도 하동도 우리가 그럼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동 심리 벚꽃길에서 네. 벚꽃 축제가 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네. 이미 너무나 유명해진 곳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양매화, 네. 구리 산수유, 그다음에 하동 벚꽃 여기가 삼총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빼놓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리산 자락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곳이라 워낙에 여행하기도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하동 심리 벚꽃 축제는 심리가 4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긴 구간을 터널을 이용해서 벚꽃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걸어간다 생각하시면 정말 너무 영화 같은 그런 연출이 가능하고요. 사실 심리 벚꽃길은 시작되는 부분이 영남과 경상도와 전라도가 마주하는 연결되는 시장 있잖아요. 화개장터. 네, 화개장터. 노래에도 너무 나오는 화개장터를 출발하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면은 이제 쌍계사가 나오는데 화개장터 자체도 너무나 유명한 시장이거든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모든 것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쌍계사 자체도 벚꽃길을 쭉 걸으시다가 도착해서 쌍계사가 워낙에 유명한 또 사찰이기 때문에 네. 국보급이라든지 보물들이라든지 너무 볼 게 많아요. 그리고 이곳에 봄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완벽한 하동의 심리 벚꽃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잘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벚꽃길, 심리 벚꽃길은 제가 사진도 한 장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은 방법은 벚꽃길을 따라서 강이 펼쳐지는데 강 건너편에서 수평 구도로 평평하게 이렇게 찍으면은 오래오래 봐도 질리지 않은 하동 심리 벚꽃길의 벚꽃을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상도에 사랑받는 여행지 하면 또 네. 경주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네. 경주에서도 벚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죠, 작가님. 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고대 문화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상도의 여행지로 많이 꼽기도 하는데 이때가 되면 경주가 생각보다 되게 큰 도시거든요. 면적이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이 모든 전역에 벚꽃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과 함께 할 수 있는 벚꽃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곳이고요. 3월 말부터 개최되는 이 시기에는 정말 벚꽃 천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릉원 주변의 벚꽃은 너무나 유명해서 보면 와, 눈물 날 정도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경주 벚꽃 축제를 가실 때는 손수건을 정확하게 5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또 소개를 하자면 야간 벚꽃 라이트 쇼라고 저녁 6시부터 이제 벚꽃에 조명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환상적이죠. 밤에 더 예쁘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축제 와중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한 직접 환경을 위해서 함께해 봄이라는 타이틀로 청소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환경 축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자연 환경도 생각하시고 축제도 함께 즐길 수가 있고요. 무료 사진 이벤트도 하니까 인화 이벤트를 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경주에 제가 손수건을 5장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네, 첫 왜 번째로 5장이죠? 너무 아름다워서 가는 곳마다 눈물이 나서, 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눈물 흘릴 곳은요. 첨성대와 대릉원 아까 말씀드린 곳인데 이 주변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그 벚꽃이 정말 독보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라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보문호수인데 이 보문호수 크기가 둘레가 9km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쌍계사가 4km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동이. 근데 보문호수만 해도 9km니까 어마어마한데 이 호수 위로 떨어지는 벚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흐드러지는 풍경이 그렇죠. 참 예쁘네요. 네, 그다음에 동부 사적 일대라고요. 여기는 이제 동궁과 월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낙 유명한 이제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 촬영 장소라서 이곳은 반드시 저녁
풍경까지 밤 풍경까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이제 우시면 됩니다. 벚꽃을 보면서 그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손수건은요. 불국사와 석굴암인데 여기서도요? 그럼요. 불국사 자체는 유네스코 지정될 만큼 너무나 유명한 곳이라 너무나 동양적인 그런 풍경에 벚꽃이 어우러져서 정말 눈물을 안 흘리면 이상한 사람?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경주 황리단길, 경주역과 함께 보이는 곳을 추천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벚꽃 사진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동궁과 월지의 야경을 정말 보시면은 다른 곳보다 정말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문 호수에 떨어지는 호수 위의 꽃잎과 물에 반영된 풍경을 함께 담으시면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아마 집에 걸어다 놓을 만한 유명한 사진이 아마 될 겁니다. 물 위에 떨어진 꽃잎 꼭 그쵸.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네. 풍경 사진이라.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벚꽃 명소는 조금 이색적인 곳이에요. 네. 이제 어디냐면 대구 이월드 블라썸 벚꽃 벚꽃 축제인데요. 축제. 네. 사실 뭐 벚꽃은 원래 동양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색적인 곳, 네. 이국적인 곳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곳이죠? 여기는 이제 축제 제목만 봐도 이월드 블라썸 벚꽃 축제 이미 영어 단어가 두 길어요.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벚꽃이라고 하면 상당히 동양적이지만 이월드가 대구에서 정말 알아주는 놀이공원이거든요. 그 네. 놀이공원 안에 있는 예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로 벚꽃이 피어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평일에는 10시 30분에 개장을 해서 9시까지 주말에는 10시에 개장을 해서 이제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오픈 기념쇼도 개최를 하거든요. 불꽃쇼를 합니다. 네, 그래서 3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에 화려한 불꽃 축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대구 이월드 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 보실 만한 게 여의도 벚꽃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무 많고 그렇죠. 네. 아름다운데 네. 여의도의 3배나 됩니다. 이 작은 공간에. 그러니까 거의 하늘이 안 보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말 크군요. 네. 그래서 여기 또 특히나 낮에는 핑크색인데 밤에는 총천연색 이제 벚꽃을 볼 수 있어서 동양적이라기보다 약간 이색적인 이국적이다. 그런 동화마을 사이사이로 피어난 벚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볼만하고 이 시기에 많은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예약하시면 더 좋은 여행이 될 것 같고 이월드 자체는 사진 잘 나오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딘가요? 네, 이월드에서 마련한 퍼플 포토존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다음에 제가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저도 가봤을 때 가장 좋은 곳은 벚꽃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네. 회전목마 앞이나 영국식 2층 빨간 버스가 있거든요. 진짜 이국적이네요. 네, 거기서 찍으면 네. 이제 외국 갔다 왔다고 거짓말해도 사람들 다 믿을 만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펼쳐집니다. 회전 목마 앞에서 네. 꽃잎이 떨어질 때 그럼요. 꼭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이요.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벚꽃 축제, 벚꽃 명소를 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요. 합천에서는 황매산 네. 철쭉 축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어우. 자,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기엔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합천 황매산 철쭉 축제 저도 잘했죠. 네. 황매산 철쭉 축제는 올해로 28회나 되는 아주 오래된 축제인데요. 아마 보시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꽃은 이제 노랗거나 네. 핑크색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여기는 온통 산이 붉은 시기로 변하는 그리고 아직 축제 기간이 한참 뒤쪽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축제 기간도 아주 넉넉한데 우선 4월 말부터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미 산이 붉게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첫째 주가 되면 30에서 50%가 개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장관이 이제 시작되는데 5월
둘째 주면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70에서 100% 정도가 다 피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이제 철쭉 축제를 하기 때문에 군락지로는 아마 제일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 산이 다 붉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화면 나가고 정말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와, 그래도 멋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왔으니까 특별히 알려드릴 황매산 철쭉 명소 5군데가 있거든요. 네. 철쭉 제1 군락지는 가장 넓은 군락지에서 보는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제가 좋아하는 곳은 제2 군락지인데 네. 여기는 정말 편리하게 가만 딱 서 있어도 그 앞이 다 이미 철쭉으로 환하게 펴 있고요. 여기서도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까 손수건 이제 빨았다가 4월 달에 다시 쓰셔야죠. 네. 그래서 제3 군락지는 이제 성문 주변과 고지대고요. 그 다음에는 황매평전이라고 또 있습니다. 북쪽 능선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고 마지막은 달력에 항상 나오는 곳인데요. 모산제라는 곳인데 여기서 보는 철쭉은 기암괴석과 함께 볼 수 있는 정말 그림 같은 붉은 그래서 4월 27일이 개막식이고요. 5월 2일에 이제 재래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행사가 보물찾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익한 행사들이 되게 많고요. 주차장이 아주 넓은데 유료 주차장도 있고 무료 주차장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 철쭉 사진은 이쁘게 찍는 방법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철쭉은 이른 아침에 가장 맑은 공기 때 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햇볕의 투과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시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신 분은 철쭉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찍으면 안 예쁜가요? 저녁에는 산이라 갈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봄꽃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을 위한 이 벚꽃 열차와 또 패키지 여행 상품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제 이맘때가 되면 벚꽃 상품들이 가장 각 여행사나 각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맘때 제일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벚꽃 열차가 되겠는데요. 뭐 KTX나 SRT 등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 지역별로 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이나 예산에 맞추시면 되고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제 패키지 여행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게 워낙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1박 2식부터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붐빌 때는 패키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좋아하는 패키지 하나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진해 군항제에 도착해서 군항제를 보고 부산으로 넘어와서 부산 해운대에서 1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군항제 외곽을 이렇게 돌면서 다 보시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식사까지 마치시고 부산역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이 프로그램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미 있는 패키지인 거죠? 그럼요. 찾아보시면 요즘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기 여행지가 즐비한 경상도의 봄철 여행 명소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훌쩍 떠나기 좋은 충청도 편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변종모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